중소기업의 리더십일수록 직무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도 이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변하지 않는 회사는요, 조금 있으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이거 소통 안 되잖아요. 다 튀어나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튀어나갑니다. 자, 데이터가 보내는 침묵의 신호입니다. 침묵의 신호. 회사 판별 리더십 분석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와 런, 그러니까 스테이는 저희가 보기에 요 정도 상황이면은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판정을 내리신 분들이고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있고, 런, 이분들은 본인도 진짜 미치겠대, 도망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이탈 징후를 이미 많이 보이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특징들만 쫙 분석을 해가지고 상사와 연결된 포인트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회사의 트리거라고 그러죠. 트리거가 뭐야? 방아쇠 빵 땡기는 거잖아. 사람들이 왜 퇴사하냐?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무와 상관없는 일이 많을수록 퇴사하게 되더라.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중소기업은 그럼 다 퇴사하겠네? 대기업이면 다 스테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의 역할 부재입니다. 리더가 보기에는 여러 일이 아니라 한 일인 거야. 본인이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높은 확률로 이게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 일을 하시는 담당자가 그 직무라고 말하는 그 업무의 성과에 있어서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의 리더십일수록 직무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도 이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기업이라고 뭐 다 체계적입니까? 대기업이라고 다 모든 게 뭐 직무 맡은 일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직무가 융복합적으로 가고 있고 프로젝트가 막 이제 크로스 펑션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잘 소통해주고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지금 엄청 변하잖아요. 지금 변하지 않는 회사는 강제로 변화를 당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회사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여러분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변하지 않는 회사는요, 조금 있으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지금 막 미친듯이 변화를 줘야 되거든. 대기업일수록 이거 장난 아닐걸요.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변화가 당연한 게 돼야 돼요. 그 변화에 적응을 한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아주 탁월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들 생각이고요. 리더십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변화의 의미와 임팩트를 계속 소통을 해줘야 돼요. 조직이 바뀌어,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야 돼. 지금은 이거 소통 안 되잖아요. 다 튀어나가요. 그리고 이게 핵심 인재부터 튀어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튀어나갑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소통을 해주길 원해요. 리더가 소통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직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직의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구성원한테 의견을 물어봐줘야 돼. 그리고 질문을 받아봐야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 실제 반영도 해주는 거. 이게 리더들의 역할인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이탈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 포인트가 좀 있어. 1에서 3년 차는 진짜 리더야. 그냥 리더를 보고서 나 이 회사 계속 다녀도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4에서 6년 차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봐. 그게 뭐야? 시스템이에요. 프로세스, 내가 다루는 도구, 이런 걸 따지는 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4에서 6년 차가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자, 근데 7년 차 이상부터는 뭘 가장 따지냐? 브랜드를 따져요. 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냐 라는 거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1에서 3년 차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리더가 영향력이 있냐는 거야. 우리 상사가 인정을 받아? 그러면 그냥 일이 재밌어. 왜냐면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막 외압이 들어올 때 상사가 딱 방어 칩니다. 갑자기 저 상사가 아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나? 막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그거는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 딱 이러잖아요. 그걸 밑에서 보고 있는 팀원이 멋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장 갈등과 혼란 사이에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교정을 했고 똑같이 혼이 났고 똑같이 뭐 했는데 피드백의 내용과 피드백의 포인트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회사가 마렵게 만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것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정기성에서 정기성. 특히 1, 3년 차에게는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건지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리뷰해주고 해석해주는 미팅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술 한 잔 마실 때 또는 어쩌다가 워크숍 갈 때 나도 준비 안 돼 있고 리더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서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내용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팀장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팀장이 뭐 어떻게 생각해 임마 좋게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1에서 3년차 사이에 또 이슈가 있는 거는 업무 지시의 일관성, 방향성이 계속 바뀌는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리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상황이 바뀌는 대로 바꿔야지, 그잖아.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또 그리고 또 밑에 팀원들이 아니 왜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말을 바꾸세요 이러면 또 그 넌시눈이야 넌시눈.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사도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좀 다른 건가? 그럼 다른 거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왜 달라졌는지 배경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바뀌는 게 아닌데 얘가 못 알아먹은 거면 야 그때 내가 설명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건데 네가 이해를 못한 거니까 요렇게 일하라는 거야 라고 잡아줘야 돼요. 자, 7년차 이상은 또 요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인지도 점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반면에 머물려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브랜드 네임이 좋은 거야. 꼭 대기업만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앞서 있어. 7년차쯤 이상 되면은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리더와의 설명도 있고 결국엔 내가 장기적으로 이곳에 있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회사 내에 친한 사람이 있냐 없냐, 리더의 고독,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연차가 올라가고 직급을 가져갈수록 결국에는 심리적인 안전망 중에 하나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어떤 사람들이야. 회사를 연봉으로만 선택하냐 복지로만 선택하냐? 아니에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로 선택을 해야 돼. 결국에는 내가 함께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밤을 새도 같이 있다 보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짜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기에 회사는요, 목표를 달성할 때 친해져. 무언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니어 레벨에서도 뭔가 성과를 낼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 리더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 너무 당연한 건데 보상의 정합성. 7년차 이상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보상을 예민하게 보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화를 요청하고 회사의 지원을 따내는 게 어떻게 보면 7년차 이상의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7년차 이상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세세한 피드백과 디테일한 내용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 사람이 똑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멍청해졌다? 높은 확률로 상사가 그 사람에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7년차 이상까지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인사의 문제인 거예요. 역량이 안 되는 7년차를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그 사람 나름의 노하고 있는데 결과물로 확인하는 과정을 열어주지 않고 과정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상사가 시키는 그 정도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주니어한테 시키지? 7년차 이상이 기대하는 거, 또 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전략적인 방향성과 합의. 어떻게 일할 건데 너의 생각은 뭐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저연차에게는 구체적인 피드백과 보호막 제공이 좀 필요해요. 중년차, 4에서 6년차에게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그 시스템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연차에게는 회사의 브랜딩, 가치, 이런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정리를 한 시스템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경력 진단 레포트. 이제 2차 진단 값이 오픈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샘플링을 그냥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뜹니다.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현재 환경이 당신의 가치를 다 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버티기보다 더 큰 보상과 권한을 주는 옮길 타이밍입니다. 이리페님의 커리어는 경력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시장 경쟁력을 점수화시켰어요. 요 정도에는 한 5.5간이 맞는데 지금 6점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저희의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실제 제출하신 내용을 기본 정확하게 딱 꼽아드리는 걸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동일하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경쟁력 포인트 3개, 보완할 점 3개를 무조건 뽑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퇴사 진단기입니다. 그 퇴사 판별기가 요거예요. 성과를 내도 소모가 큰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커리어 체력과 동기 저하가 누적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야? 당장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시장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높은지 낮은지. 근데 지금 요 1위 팬분의 데이터를 보면요, 자기인식 점수가 더 높아요. 시장 객관화 점수보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오버 해가지고 시장의 평가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성과를 KPI로도 촘촘히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퇴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렇게 전체 사용자의 히트맵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분은 런을 하셔야 되는 거야. 당신의 역량을 담기에 이곳은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헐값에 머물지 말고 당장 더 큰 보상을 주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데이터 결과 값은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실수록 전체 모집단이 증가되면서 세부 조정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제가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바이.